1988년 8월 제철소 중장비 기사로 일하는 장영옥 씨에게 의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처음 듣는 목소리의 중국 교포였고 그는 장영옥 씨에게 도청 위험이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교포는 장 씨에게 이름이 장영옥이 맞냐, 주소는 여기 맞냐는 등 신상을 확인했고 그 연변 말투와 수상한 질문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 씨가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당신 아버지를 데리고 있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면 일주일 내로 중국으로 오시오. 라고 하며 45년 동안 사망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어 장영옥 씨의 아버지는 전화를 넘겨받고 내가 네 아버지다. 일주일 내로 나를 꼭 구하러 와. 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영옥 씨는 사기 전화 같은 대화를 하고 나서 진짜 아버지인지 고민을 했고 어머니와 함께 죽은 아버지를 찾으러 중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과연 장영옥 씨의 아버지 장무한 씨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장영옥 씨와 어머니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내려서 중국 교포가 안내해 준 곳에 겨우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드만강 국경 마을의 허름한 주택이었는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72세의 남성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는 사망한 줄 알았던 아버지 장무한 씨가 맞았습니다. 장영옥 씨의 아버지 장무한 씨는 45년 전 실종이 되고 사망신고를 한 채 소식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바로 그는 북한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고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기 위해 탈북을 감행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생존하게 됐습니다. 장무한 씨 아내 박순남 씨는 그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40분간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 끝에 박순남 씨는 장무한 씨에게 북한에 자택이 있고 마누라나 자식을 놓고 왔소? 라고 물었고 장무한 씨는 북에서 결혼을 했다. 핏줄은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제서야 박순남 씨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고 장무한 씨의 생환을 기뻐했습니다. 박순남 씨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돌도 안 된 아들을 키워야 했는데 45년이 흘러 이제서야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군 포로였던 장무한 씨의 아내 박순남 씨와 아들은 장무한 씨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무사히 데려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사망자 그리고 탈북자가 된 그를 귀국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장 씨는 중국의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국군 포로인데 도움을 달라고 했고 대사관 여직원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는 싸늘한 답을 듣게 됐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 북한에 끌려간 뒤 45년 만에 탈출한 장 씨의 부탁을 일원지하에 거절하는 대사관 직원의 모습은 어떤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무한 씨는 23살 때 국방경비대에 들어가 복무를 했고 인민군에게 의용군으로 끌려갔습니다. 장 씨는 의용군에서 빠져나온 뒤 1월 5일 국군에 스스로 들어가서 6.25 때 북한과 전투를 하고 7.20 금화 전투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32년 동안 아오지 온성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6.25가 끝난 뒤 장무한 씨가 숨진 것으로 되어 국립묘지에 묘를 만들었습니다. 장무한 씨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한국 전쟁 때 북한의 포로가 되어서 강제 억류됐지만 탈북을 해서 그의 아내와 아들이 중국으로 가 갖은 고생 끝에 1998년 9월 30일 대한민국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최우길 씨가 탈북한 뒤에 우리 영사관에 절박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사관 담당자가 쌀쌀맞게 홀대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숨을 건 사선을 넘은 뒤 중국 선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건 최욱일 씨는 뜻밖의 냉대를 접합니다. 납북자 출신임을 밝히며 간절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냈느냐는 타박입니다. 전화번호요? 어떻게 알았나고요? 재차 자신의 처지를 알리려 하지만 담당자는 무엇이 불만인지 전화번호를 알아낸 사연에만 집착합니다. 보다 못한 최 씨의 부인이 자신들은 한국인이라며 눈물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담당자는 사연보다는 전화번호를 알아낸 경위를 재차 캐묻습니다. 전화번호를 영사관에 전화번호를 알았지요. 알아가지고 가르쳐줬지요. 1970년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최초의 귀한 납북자 이재근 씨도 장 씨와 비슷한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19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 2000년 4월 칭다오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당신이 국가에 세금 낸 적 있습니까? 정 한국에 가려면 밀항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수차례 위협을 겪으며 한국에 입국한 뒤 영사관 직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수십 명의 탈출을 돕는 과정에서 가장 큰 벽은 오히려 한국 정부였습니다. 국군포로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과 법이 없다는 이유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달거워하지 않았고 정부 관계자를 만나 좌절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포로가 된 국군포로와 북한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희생양인 납북자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에는 아직 수많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그들의 가족이 모진 탄압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된 뒤 현재 평안남도 북창 군수용소에 감금된 국군포로 한만택 씨도 있습니다. 한 씨는 국군 8사단 소속으로 6.25 전쟁 당시 포로가 됐습니다. 2004년 12월 28일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건너온 조카와 상봉하기 위해 중국 지린성 NG 호텔에 머물다가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 북송됐습니다. 한 씨의 탈북을 도왔던 관계자에 따르면 한 씨는 2005년 1월 6일까지 9일가량 중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였는데 정부가 노력했다면 송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25 당시 국군포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장만 씨는 45년 만에 어렵게 대한민국에 귀환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며 북한에 억류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싸웠던 그들은 대한민국을 믿었지만 정부의 노력은 그들의 기대 같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후에 북한이 보낸 포로는 8,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북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생존한 우리 포로는 500명에서 200명 정도로 남아있다고 추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